차야. 선생님 경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진도 어디 차입니까? 32쪽? 32쪽에 2번부터 하겠습니다. 32쪽에 2번부터. (32쪽) 2번 보기 1회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그렇네. 기역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는 긍정과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 긍정과 부정. 예, 아니요 하면서 긍정과 부정을 대답하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의문문을 던졌어. 그럼 그 듣는 사람이 청자가 긍정과 부정을 대답해야 되는 것이 있고, 다음 또 뭐냐,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있어. 듣자마자 설명해야 되는 것이 있고,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은 그냥 듣고 난 뒤에 혼자서 서술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있고, 감탄하는 것이 있고, 명령하는 것이 있어. 이렇게. 지금 거기는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는 거야. 거기에 지금 뭐라고 하냐 하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을 기억 하면 명령하는 것을 니은,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이 어딨냐 고르세요. 문제는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딱 듣자마자 주로 설명해야 돼 하는 것이죠. 첫째 질문 가. 독서 모듬 활동은 언제 어디서 하면 좋겠니? 그러면 3시에서 도서관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답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 그럼 설명해야 돼. 다음 보게 되면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지 못하겠니? 일어나라. 안 일어나면 맞는다 하는 뜻을 말하는 것이죠. 일어나라는 명령이에요. 가만나가 답입니다. 바로 나온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말하는 그 나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완고법으로 의문형을 한 것이죠. 또는 완고법으로 하게 되면 청유형도 있습니다. 청유형도. 이런 것들은 의문형을 나타내거나 청유형을 나타내는 완고법을 했지만 실질적인 뜻은 명령이다. 아마 여러분 2학년 때 문법책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쵸?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너무 쉬운 것이죠. 이거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것이죠. 다음 보게 되면은 뭐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맙시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맙시다.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 말자 하면서 청유한 것이죠. 다른 때부터 들어가면 죽여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쵸? 하는 거죠. 또는 잔디가 얼마나 아플까요?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아플까요? 이거 전부 다 옛날 교과서에 지문들에 있던 것들이 지금의 문법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완전히 의문이죠. 의문. 또는 청유. 하는 것이지만 잔디밭에 들어가면 살인사건 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마라 하는데 의문형을 나타내는 명령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있을 때 지금 같은 것은 그런 것들인데 그런 명령을 나타내는 것과 설명을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인가 골라보세요.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나랑 같이 문고점에 갈 수 있니? 물론 이런 간접화법으로 하면 지금 이거는 대만 긍정과 부정으로 답변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갈 수 있어. 나도 뭐 살 것이 있어. 뭐 이렇게. 그래. 아니, 난 지금 바빠. 못 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긍정과 부정을 답변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죠? 감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화가 많이 나가지고, 이런 데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번. 3번은, 다음에 보게 되면, 한 번 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번은, 다음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부터 미음의 표현 방식, 기억부터 미음의 표현 방식을 말합니다. 기억부터 미음의 표현 방식을 이렇게 말해놨는데 보게 되면은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밥을 먹으러 가고 싶을 때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청유형으로 가자 자 같은 청유형 의미를 썼으니까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벌써 점심시간이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평소형으로 사용해서 뭐뭐 하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밥 먹으러 같이 가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접적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그 속에서 우리는 간접적 표현을 봤습니다. 표현 방식으로.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벌써 점심시간이네 이러면 밥 먹으러 가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등시 같은 반피 같은 거는 어쨌다고 잊으랍니다. 그럼 그런 놈하고 사귀지 마십시오. 그거 아주 바보입니다. 그거는. 그러고 아주 멍충 같은 놈이죠. 까막 맹충 같은 놈. 그런 놈하고 어떻게 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충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간접적 표현을 쓰는데 그 간접적 표현으로서 나머지 몇 가지라는 것은 어느 것인가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하는 것이죠. 거기 보게 되면 목마르다 이 정도 되면 말입니다. 누나나 엄마가 대박 주스 줄까 물 줄까 이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스 줄까 물 줄까 이 정도 나와야 된다니까.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전체가 말입니다. 옛날하고 다르게 냉장고에 주스 몇 통은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물만 마시는 건 아니거든 지금. 그러면 그런 대화가 바로 티 나와야 돼. 그런데 지금 보기에 자 물 여기 있다 이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 누나는 괜찮은 누나라는 뜻입니다. 창문이 열렸네 이 정도 되면 빨리 닫으라는 뜻입니다. 창문 닫아라라고 직접적으로 명령을 말하지 않더라도 열렸네 하게 되면 닫겠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맑게 알아두면 겨울인 모양이죠. 추울 것이란 말이야. 맑게 알아들어야 되죠. 구청에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직접적으로 바로 물었습니다. 구청 가는 걸 바로 물었죠. 여기로 가면 된다. 그것도 바로 가르쳐 줍니다. 오른쪽 모퉁이로 돌아가면 돼요. 답은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간접적 표현이 아니라 직접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게 되면은 다음에 주로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합니다. 돈으로 많이 하죠. 너 나한테 맡겨둔 돈 있니? 이런 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옷으로 했네요. 다음에 돈 많습니다. 돈으로 많이 합니다. 이거 그렇죠? 알았어. 내 옷 입을게 이랬습니다. 안 빌리지 뭐 이랬습니다. 빌리달라는 소리 못 해가지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그래 하면 뭐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다음 보게 되면 추운 겨울에 실내 들어오는 스님을 맞이하면서 여기 따뜻한 차 있습니다 하게 되면 차 마시라는 뜻이죠. 차 한 잔 드릴까요? 이 차 마시십시오 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뭐라 해야 되나? 그래 잘 마실게 이렇게 해야지. 그쵸? 하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간접적인 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합법뿐만 아니라 유사무리한가 아까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말입니다. 이런 거 이거 전부 다 간접적인 합법이라도 같이 봐지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데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게 있다고 친교적 행위, 친교적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침에 일나가지고 만났을 때 아침 자셨습니까? 하게 되면은 아침 안 먹다 아침 사줄래? 이렇게 아침 사줬구나 하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건 아침 인사치레를 하는 거거든. 친교적 행위란 말이에요. 아침 자셨습니까? 이러면 안 먹어도 예 이래야지. 안 먹다 니 사줄래? 욕하는 놈이 있다고. 그런 놈하고 대화 못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짜장면을 2그릇 시켰습니다. 그래 이제 상호하고 내하고 이제 한 그릇씩 먹는데 옆에 지윤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다음에 지윤이 보고 야 짜장면 한 젓가락 가자 하면 알았다 너희들끼리 먼저 먹어 내 다음에 먹고 익혀야지 그렇게 하면 젓가락 들고 온 놈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그죠? 같이 먹자고 말하게 진짜 같이 먹을 거면 손을 끈다 지금 같이 먹자 먹고 이래라 뭐 때문에 라는데 한 젓가락 까가주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럼 이건 진짜 같이 먹자는 이야기다. 이렇게 언어가 이 숨통 막힌 놈이 있습니다. 그 놈하고 대화하면 안 돼요. 말귀를 딱 들어보면 이거는 지금 같이 먹자는 말이다. 저녁에 퇴근할 때 술 한잔 합시다 하면 요약하고 가야지. 그럴까요? 하고 뛰어오는 놈이 있다고. 지금 술 마시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다음에 합시다 하고 가야지. 그런 이야기죠. 신교적 얘기입니다. 그 전부 다 간접합법이거든요. 이것도 간접합법이에요. 간접합법. 이런 거 하고 안 통하는 놈은요. 대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귀어보고 말입니다. 센스 없는 놈하고는 사귀지 마세요. 호박 죽덩어리같이 다음에 못생긴 가시네고는 살 수 있어도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센스 없는 여자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무슨 문제 알겠습니까? 4번. 다음 보기에 기억에 해당하는 단어는 어느 것인가 골라라. 특정한 의미를 지닌 단어 그랬습니다. 청자에게 명령, 요청, 부탁을 하거나 동의를 구할 때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특정한 문장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창문을 열어주십시오. 직접 명령. 다음에 창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좀 더 다음에 완곡하게
그러니까 열어달라는 것을 그다음에 이렇게 어문용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한 것이겠죠. 그다음에 어문을 사용함으로써 말을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었다. 주치는게 말합니다. 말을 부드럽게 표현한 효과 하는 것이 초점이 있습니다. 특정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럼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있느냐? 이거는 문법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가는 길에 이 편지 좀 붙여주세요 하면서 좀 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 좀 더 갖다는 것 때문에 좀 더 많이 어떤지 아십니까?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완곡하게 부탁한 것이죠. 나머지 같은 거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동네는 꽃집이 영 없을 것 같아. 다음에 이게 몸에 좋다니 한 입에 쭉 들이켜라. 남자한테 좋은데 남자한테 억수로 좋은데 한 놈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 따라 처음 끓여면 곤란합니다. 간을 다칩니다. 간을요. 독풀 같은 거 자꾸 먹고 이러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뭐 엉겅퀴라든가 또는 뭐 남자한테 좋은데 하면서 그런 풀들이 있지요. 예, 갈아먹고 가는 거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무 따라 먹으면 안 돼. 이번 시험이 지난번보다 더 쉽지 않았니? 그랬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완곡 다음에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한 완곡어법으로 특정한 의미를 지닌 단어는 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5번입니다. 5번은 보기는 5번에는 인용바라는 것입니다. 인용바라. 이런 것들은 너무 쉬운 문제들입니다. 사실은 법대로 문법적으로도 설명도 불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죠. 다음에 어떤 사람의 말을 남에게 전달하는 말을 인용바라라고 한다. 책, 신문, 방송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된 일을 전달하는 말도 다음에 인용바라로 본다. 인용바라는 대개 특수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일반바라와 구분되어 있으나 다음에 간혹 일반바라도 인용바라의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렇습니다. 인용바라, 지금 인용바라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고르세요. 인용바라라고 보기 어려운 것 그렇습니다. 인용바라입니다. 자기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이렇게 들어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 아주 독특한 화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화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쁜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다음에 인용바라가 아니라 자기가 기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어제는 열차가 30분이나 연착했답니다. 이거 안주에 지가 연착하는 거 봐놔놓고도 말입니다. 남들에게 들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용바라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들이죠. 답은 1번.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답니다.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지가 봐놓고 말이야. 밖에 몰아치고 이렇게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있답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마치 들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딱 20년 전에 선생님이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뭐 연구했는 것이 조금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자신이 없어서 제가 직접 발표를 했으면서도 마치 인용바라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한다고 합니다. 남들이 이래 하더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니 송 선생은 그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본인이 직접 하셔놓고 남들한테 들은 것처럼 그런 화법을 쓰십니까? 좋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 그걸 지금 여기 만나네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저는 개구장이었답니다. 지가 개구장이라고 남들에게 들은 말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저는 개구장이었습니다. 이래야 된다니까 하는 것이죠. 그 나라 풍습은 정말 흥미롭답니다. 역시 마찬가지 흥미롭습니다. 지가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와가지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는 것이죠. 답은 1번. 똑같은 답니다가 5개 있지만은 나머지 4개는 인용바라인 것처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는 직접 말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참 이런 문제도 있군요. 예. 설명조차도 필요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문법을 언젠가 칠판에 득 쓰면서 설명할 날이 곧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읽으면 답이 나오네요. 보니까 보기 예를 통해서 문맥 속에서 인칭 대명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나는 그쪽에서 우리 아버지의 책을 맡아 주었으면 해요. 그랬습니다.
기억과 니은을 비교해보니 기억은 나의 줄임말이겠군. 아닙니다. 나와 내를 같이 쓰는데 주격주사 가가 붙었을 때는 내가, 다음에 보조사 너를 쓰게 되면 나는 이렇게 쓰는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 보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건 우리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책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시지요. 당신에게 그다음에 그 책을 맡기려는 것을 보니 당신을 무척 믿으시는 것 같더군요. 비옥과 시옷은 다른 당신입니다. 비옥은 아버지를 두고 하는 말이고 3인칭이고, 시옷은 2인칭으로 지금 옆에 있는 말을 듣는 청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분해야 된다는 뜻이죠. 다음에 디귿과 시옷을 가리키는 대상이 같다. 디귿은 그쪽 하는 것은, 시옷은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답은 2번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음에 니어를 보게 되면은 우리 다음에 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니언과 디귿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다.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음에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가족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말을 듣는 당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자칫 잘못하다가 속는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죠. 다음 보게 되면 앞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하는 건 어색하니까 미음을 적절한 대명사로 바꿔야 해. 아닙니다. 미음은 아버지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는 것을 다음에 그 일은 뭐 이런 거로 말하잖아요. 지금 그거로 바꾸라는 뜻인데 아닙니다. 아버지께서가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아버지 책을 맡아주셨으면 해요. 이건 그분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그분이라는 말로 쓸 수는 있어도 어색하죠. 좀 더 거리감이 생기고 남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해야 됩니다. 다음에 비읍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니까 높임법을 맞지 않으니. 왜 높임법이 맞지 않아? 맞습니다. 아버지 보고 자기의 뜻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쵸? 당신을 3인칭으로 쓴 것이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런 거 인칭 대명사 문제 여러 번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봤습니다. 아, 여기 있었군요. 인칭 대명사 문제가 2009년에도 출제됐습니다. 이제 2009 지나왔고 10, 11, 12, 13, 14 원래 15년차 접어들게 되면서 다시 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반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7번을 보게 되면은 대명사 똑같은 거 한 번 더 묻는 것 같습니다. 인칭 대명사. 기억에 해당하는 예를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대명사는 인칭에 따라서 나, 우리와 같이, 다음에 일단 1인칭과 너, 자네, 그대와 같은 2인칭, 다음에 이분, 그분, 다음에 다음에 그이와 같은 3인칭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가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 두 가지 인칭을 쓰이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2인칭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으셨을 때 미인이셨다. 위에 있던 거하고 똑같은 문제 또 나왔습니다. 3인칭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 당신이지만 2인칭과 3인칭 이렇게 기억 줄침 부분 보십시오. 두 가지로 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런 두 가지로 쓰이는 예로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골라세요. 다음에 그 일은 저희들이 맞아 하겠습니다. 1인칭입니다. 우리들이죠.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전체 무리들, 나와 내 일부 무리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저희 하는 것은 1인칭이죠. 나, 우리 1인칭 말입니다. 그러고 애들은 다음에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 한데 저희들은요. 다음에 걔네들 부류 3인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개죠. 하나는 1인칭, 하나는 3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답은 1번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2인칭. 누구와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냐? 그는 다음에 3인칭. 다음 보게 되면 그렇죠? 이분 저분 거의 했으니까 그렇게 말한다. 다음 보게 되면 너희 2인칭. 다음 보게 되면 그렇죠?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 다음에 1인칭 복수택이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한덩거리군요. 3페이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게 되면 38페이지 됩니다. 38페이지. 38페이지 1번 의미관계 묻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치다의 의미 학습을 위해서 활용한 사전의 일부인 것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치다 했습니다. 무엇을 손이나 손에 든 물건이 세게 닿거나 부딪히게 하다. 날아오는 공을 치다, 주먹으로 얼굴을 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치다 1번 기억, 치다 1번 니어. 이거 좀 다 다이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어다. 치다 2번 있습니다. 치다가 한 10개 되는군요. 함수합니까? 이런 것은 동음이어다라고 해야 됩니다. 동음이어요. 완전히 표제어가 다르니까
됐습니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은 다이어가 잘 나옵니다. 다음 보게 되면은 치다 니은 손이나 물건 따위를 부딪혀서 소리나게 한다. 손뼉을 치다, 피아노를 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시로서 속담이 나왔는데 치러 갔다가 맞기도 했다. 때리러 갔다 이 말이겠죠. 때리러 갔다 맞기도 한다. 남에게 무엇을 요구하러 갔다가 도리어 요구를 당하는 일도 흔히 있다는 말이다. 다음에 혹대러 갔다가 혹도 치르고 온다는 속담과 같군요. 치다 두 번째입니다. 동사 무엇을 가축이나 가금류 따위를 기르다. 아 그러죠. 뭐를 쳤어 산다. 생계를 꾸린다. 그 다음에 그거 보게 되면 양을 치다. 예 그렇죠. 삼촌은 돼지를 쳐서 생계를 유지한다. 그 다음에 식물 가지나 뿌리를 바깥으로 돋아 나오게 하다. 다음 보게 되면 나무가 가지를 많이 쳐서 제법 무성하다. 이런 것은요. 이 치다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까? 막 새끼를 무지하게 친 것처럼 가지도 말입니다. 막 쭉쭉 뻗어서 가지가 많이 쳤습니다. 가지 새끼 친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치다 1번과 치다 2번은 별개의 표제로 구출된 거라 보니 동음이어라고 할 수 있고 요거를 두고 하는 말이군요. 동음이어라고 할 수 있겠고 단건 그렇습니다. 치다 1번에서 기억의 유효로는 때리다가 가능하겠군 그랬습니다. 지금 거기 보게 되면 기억 보게 되면 그쵸 뺨을 때리다 야구를 때리다 얼굴을 치다니까 그 얼굴 치다니까 때리다 아니겠습니까? 이거 바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단건 치다 1번의 속담 치다와 맞다의 반의관계를 이용한 것이군. 치러 갔다가 맞기도 했다 하는 거 보니까 맞다와 반의관계다. 그 문장 안에 속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건 치다 2번에 그다음에 기억의 뜻을 보니 아이를 기르다라는 의미로 아이를 치다를 쓸 수는 없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음에 보게 되면 그죠 치다니 뭐 짐승이가 자식들을 다음에 키우다 다음에 기르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치다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들 보게 되면 옛날에도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배 다음에 뭐다 다음에 태우고 하는 것도 있는데 불구하고 싣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짐이가 사람을 싣고로 다음에 그쵸? 짐과 사람을 싣고 배가 출발합니다. 문장 틀린 것이죠. 여러분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문장 고치는 거 배운 적 있죠? 하는 것이죠. 다음 보게 되면은 치다 2번 같은 경우를 보니 뜻의 연결을 보면 농부가 낫으로 장가지를 쳐내다 이런 데도 있습니다. 16개 정도 있었습니다. 치다가 사진을 찾아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5번에 틀린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지금 니은 같은 거 보게 되면서 니은 같은 거 하는 거 말하잖아요. 무성하게 가지를 쭉쭉 뻗어서 나온 것인데 반대로 쳐내는 것을 말하죠. 하나는 뻗어서 많이 나온 것이고 하나는 쳐내서 없애는 것을 말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다른 치다입니다.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틀린 것 같으네요. 2번입니다. 2번을 보게 되면서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다른 단어는 여러 개의 의미를 지르고 지금도 의미관계를 자꾸 따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에 따라서 반의어가 달라질 수도 있다. 2013년에 수능 문제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작년에 벌써 출제되는 것이죠. 작년과 재작년에 지금 재작년이니까 12년에 쳤으니까 13학년도 이런 말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건 너무 쉽게 출제되는 거란 말이죠. 다음 보게 되면 반의어도 달라질 수도 있다. 가령 시계가 쓰다에서 쓰다는 반의어는 시계가 가다. 공연을 서서보다 하는 반의어는 앉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똑같은 서다지만 다양하게 반의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을 때 가와 나의 반의어로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적금을 뺐어. 반대말은 적금을 넣었어 하는 것이겠죠. 넣다가 되겠습니다. 나의 넣다. 듣다, 들다 좋습니다. 답은 바로 5번 바로 티나봅니다. 들다 듣는 순간 그렇죠? 그러고 나서 확인사살 해보겠습니다. 가가 다음에 넣다와 빼다에서 빼다입니다. 5번에는 뭐냐 예문을 보게 되면 이번 경기는 그를 뺐다, 그를 넣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지성이 지난주 일요일날 뛴다 하지 않았습니까? 박지성이 뛰었습니까? 지난주 일요일날 그 새벽 2시 몇 분인가 한다 안 했습니까? 지금 5위권인데 1위하고 승점 차가 5점 차라 해서 고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좀 결전이다. 근데 억수로 쉬운 상태다고 이렇게인데 월요일부터 지금 수요일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네. 연락 오는데 나한테 열심히 뛰었습니다. 평점 몇 점 맞았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안 오네. 아가 어찌됐지? 여러분한테도 연락 안 했습니까? 이상하네. 열심히 뛰는 건데 어디 빼줬는가? 그죠? 게임 안 해줬는가? 3번 되겠습니다. 3번. 진도 잘 나갑니다. 참. 다음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반의어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또 반의어 찾기입니다. 반의어. 끊임없이 반의어, 다이어, 유의어 이런 것들 묻습니다. 의미관계를 묻는 것이죠. 반의어. 초등학교 때 반의어하고 또 다른 반의어 맛이 나지요.
한 단어가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반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의관계는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 사이의 의미관계가 반의어다. 반의관계는 두 단어가 여러 공통 의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하나의 의미 요소가 다를 때도 성립한다. 여러 공통 요소,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여러 공통 의미 요소, 그 중에서 단 하나의 의미 요소 다를 때도 바로 성립한다. 그러니까 키워드 지금 기억 단 하나의 의미가 다르면 기억 단 하나 의미 다르다 하게 되면 대부분 반의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는 것입니다. 귀찮지만 좀 썼습니다. 다음 어머니 길을 가지고 말입니다. 가령 다음에 보게 되면은 총각의 반의어가 처녀인 것은 두 단어가 여러 공통 요소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별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의미 요소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습니다. 니어는 기억의 예시군요. 맞습니까? 기억의 예시를 보여줬습니다.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총각과 처녀 하는 것이죠. 성별에서 총각, 처녀 하는 것은 하나예요. 성별에서 바로 하나 달랐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반의어의 반의관계의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즉 반의어에는 금속과 비금속과 같은 한 영역 안에서 상호 배타적인 대립관계를 보이는 다음에 상보 무슨 반의어 그러니까 앞에 단락과 밑에 단락은 앞에 단락은 예시 단락 밑에 단락은 지금 뭘 보여주느냐 하게 되면 밑에 단락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예시 단락 밑에 단락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부터 뭐라고? 이론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죠. 이론 제시 답을 여기서 찾아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반의어의 관계의 성격에 따라 분류했다. 즉 반의어는 금속과 비금속과 같은 한 영역 안에서 상호 배타적인 대립관계에 있는 다음에 보게 되면 이거 상보 모순 이런 말 하죠. 상보 모순 이런 관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의어 다음에 니얼을 보니까 길다 짧다고 하죠. 두 단어 사이에 등급성이 있어서 중간 단계 등급 다음에 중간 단계 있는 중간 배우시다. 중간 단계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간 단계 있는 다음에 보게 되면은 반대 관계 다음에 그쵸 등급 아니요 이렇게 길기 때문에 한 번씩 써놨습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 모순 중간 단계 없는 반이요. 다음에 보게 되면 중간 단계 있는 반이요. 미음 다음에 형, 아우, 출발선, 결승선과 같은 두 단어가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는 다음에 대칭반이요. 대칭반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이론을 제시됐고 하나가 예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예시, 다음에 이론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문제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기억, 니은 하나씩 기억, 니은 설명이 딱 되어 있었으면 하나씩 읽으면서 바로 풀었어야 되는데 틀렸네. 잘못했네. 기억. 딱 보게 되면 두 단어가 여러 공통 요소도 있지만 단 하나 의미 요소에서도 반의가 된다. 기억. 두 단어가 공통 의미 요소만 가지고 있어도 반의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다음에 보게 되면 말이 안 됩니다. 공통 요소만 가지고 있으면 반의관계가 성립합니까? 단 하나의 의미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속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속습니다. 지금 여러분 속을 수 있어요. 그렇죠? 속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단 하나의 의미가 다른 거. 그런데 그게 공통되는 것만 있는데 어떻게 반이야? 공통 의미 요소만 있다.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완전 우리 개 초딩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착각했습니까? 예, 착각합니다. 큰일 납니다. 윤서희, 착각했지? 잘못. 다음에 2번, 다음에 보게 되면 총각의 반의어 처녀는 단 하나 성별. 손녀와 할아버지는 연령이라는 아니지 성별이 다르지. 할아버지는 남자, 손녀는 여자. 그러니까 단 하나 요소가 있어서 다음에 그쵸 연령이라는 의미 요소만 다르다. 아니야 성별이 달라. 착각하는 것이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금속과 비금속과 같은 것으로서 상보 모순 반이요 대립관계에 있다 그랬습니다. 선배가 아닌 사람 혹은 후배 다음에 다 선배 후배 상보 아니 선배 후배가 아닌 동기가 있잖아요. 동기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상보 반이요 안 됩니다. 길다 짧다 같은 경우로서 등급 정도 반의어라고 했습니다. 중간 단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길다를 다음에 부정한 다음에 길지 않다는 길다와 반의 짧다와 똑같은 의미였다. 아니야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그 사이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하면서 딱 가려면 길다의 반의어인 짧다와 똑같은 의미다. 다음 답은 5번인 모양입니다. 가다와 오다는 이동 방향에서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방향
다음에 대칭 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답은 5번 적절한 것입니다. 5번이 적절하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향 대칭 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4번 보기의 분류 절차에 따라서 용례를 A와 B로 나눈 결과는 그렇습니다. 분류 절차를 A와 B 하는 것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A와 B로 나눈 것인데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A, B 두 쪼가리 쪼개야 됩니다. A, B 두 쪼가리 딱 짜겠는데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A, B 두 쪼가리 한번 짜갈라 봅시다. 지금 거기에 보게 되면은 각 용례 동사 들다의 의미를 합시다. 들다, 가입하다 이런 거 말입니다. 들다입니다. 안 그러면 단풍물이 들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디 속에 들어가다, 다음에 교실에 들다 뭐 이런 들다입니다. 들다 많습니다. 그 들다가 A, B로 쪼개보자 그랬습니다. 다음 봤을 때 확인하는 의미 상호 유사성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유사하냐 유사하지 않냐 하는 걸 쪼갠 것이죠. 감기가 들다 외부에서 뭐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기억 다음에 보게 되면 다음에 가방을 들다 물건 드는 것이죠. 다음에 보게 되면 기억과 니은 앉아 짜갈라야 돼요. 기억과 니은 앉아 짜갈라야 돼요. 이렇게 앉아 달라졌습니다. 물건 드는 것이고 하나는 뭐지 않습니까? 감기 들었습니다. 맨몸에 감기 들은 것이죠. 침투했습니다. 단풍이 들었다. 단풍이 들고 여기 나와야 됩니다. 기억 띠것이 합쳐져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히 쪼개져 있군요. 다음에 그죠? 답 이쯤 되면 답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다 갈라놨네, 이 새끼. 그렇듯하네, 그죠? 문제. 이 정도는 돼야지. 다음에 고개를 들다. 역시 대가리 쳐들고 가방 들고 하고 있습니다. 요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죠? 여기까지 가면 되겠네. 요쯤 되면 거기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음에 리얼이 이쪽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음에 4번, 5번 예선 탈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번, 2번, 3번으로 다음에 방귀를 들다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 방귀를 들다. 그쵸? 방귀를 들다. 대가리 쳐드는 것이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봄을 들다. 가야가라. 싹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가 있군요. 그쵸? 예, 재미가 있군요. 은근히 안 나가는 척 하면서도 진짜 졸라 빠르죠? 슬슬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빠르지만 나중에 여러분 문학하면 더 빠릅니다. 여러분 시그 놓은 것 같은데 선생님 계속 놓은 것 같은데 진도하면 벌써 다 끝나가요. 예, 그럽니다. 깜짝 놀라지 뭐. 진도 나가는 진도 잘 나가네. 5번입니다. 다음 기억부터 리얼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골라보라 그랬습니다. 요리에서 재료를 가공하는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동사 중에서 다지다와 빻다와 썰다와 찢다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다음에 요리 시간도 아니고 무슨 국어 시간에 이런 걸 갖고 있어. 학생들이 혹시 모를까 싶어 합니다. 다지다는 어떠냐? 마늘 같은 거 있잖아요. 칼, 뒷자루, 나무 뭉텅이, 다음에 그거 가지고 도마에 놓고 다집니다. 거기 다지는 겁니다. 착착착착 다지는 것이죠. 다음에 빻다라고 하는 것도 다음에 보게 되면 마늘 같은 거 빻는 것이죠. 예, 다지고 빻고. 다음에 썰다는 또 뭐 이렇게 총총총 칼로 썰어야 되고, 찢다는 오징어 같은 겁니다. 찍찍 찢어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찢어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충 구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래 이들을 용법으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도구를 사용합니까? 했습니다. 아니요. 도구 사용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찢는 거죠. 기억, 찢다. 예, 답은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됐습니까? 답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여러분. 못 느낍니까? 오징어 찢는다 했잖아요. 오징어 찢어먹기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그리고 도구 필요 없습니다. 손으로 찢으면 됩니다. 선생님 가위를 찢는답니까? 가위를 자르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에이씨 동사 사용을 그래 하냐. 지금은 요리 시간이 아닙니다. 그거 동사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왜 그냥 하면 어디 오징어 같은 걸 가위로 끝에 자꾸 잘라줍니다. 뭡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그거요, 자르는 거지, 찐 거 아닙니다. 찢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찢으라고 끝에 잘라준 것이지, 사실은. 다음, 그러니까 기억은 다음은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다음은 그래서 칼을 사용합니다. 아니요. 리얼이 아니요.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칼을 사용하지 않고 아니요 화살표로 갔습니다. 그럼 뭐를 사용하는데 절구공예를 사용합니다. 빻는 거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니어 빻은 겁니다. 예, 3번 4번 같이 갑니다. 예. 그러면서 다시 칼을 사용합니다. 이제 그런 거는 칼 사용합니다. 칼 사용하는데 재료를 아주 잘게 만드는데 아주 재료를 잘게 만듭니까? 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쓰는 것이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아주 잘게 만듭니다. 다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3번. 완전히 이거는 뭐 요리만 해도 맞출 수 있거든요. 그죠? 요리를 안 해봐가지고 못 맞췄다 하면 할 말 없습니다. 진짜. 6번입니다. 이런 문제지들을 한번 벌써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1학년 때 다 한 번씩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지 사실은. 장식이가 맞지? 네, 다 했습니다. 장식이는 공부 참 어릴 때부터 잘했습니다. 다 하고 왔습니다. 옛날에 다 했습니다. 장식이. 잘할 밖에 그래 인간이. 남들보다 앞서서 다 배웠는데 지금 배우고 또 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 보기를 참고해서 작성한 가부터 마의 예문입니다. 가부터 마의 예문입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부르다. 부르다 1번 동사. 부르다 1번 동사. 그 다음에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한다. 오라고 하다.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부르다 1번.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그 다음에 1번, 2번. 역시 1번, 2번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것이 그 다음에 다이어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부르는 것을 그래서 다음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라고 가리켜서 다음에 말하거나 이름을 붙인다. 뭐라고 부른다.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별명도 좋고 뭐것을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르다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부르다. 정답 부르다이죠. 다음에 두 번째. 다음에 부르다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부르다 1번, 2번 같은 것을 해놨으니까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분리다에서 말입니다. 부르다. 다음에 1번에 피동사 해놨습니다. 1번에 1, 말이나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는 것을 부르는 것이죠. 가. 다음에 그를 많은 사람에게 천재라고 불렸다. 요거네요. 그런데 글마가 지금 1번 피동이라 해놨잖아요. 2도명이 피동입니다. 불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쵸? 다음에 이름을 붙이다 했잖아요. 그쵸? 뭐뭇이라고 불린다 했으니까 요거 지금 다음에 1번을 말합니다. 1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다음 두 번째 안장이 가장 먼저 불려갔습니다. 요것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앞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1번, 2번은 바뀌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1번, 2번이 바뀌어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요거라 해놔놓고는 요걸 이야기하고 요거라 해놔놓고 요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부르다 2번입니다. 3번 부르다 2번 다른 동사입니다. 다른 동사입니다. 표지어라서 사전에 다 나옵니다. 사전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동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동음이어입니다. 표지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부르다 2번은 뭐냐 하게 되면 먹은 것이 많아가 속이 꽉 찬 느낌이 들다. 배가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배부르다. 배가 부르다 할 때 먹은 것이 꽉 많아가지고 꽉 찬 느낌이 드는 그 배부른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사동사 배불리다입니다. 그렇잖아요. 배불리다입니다. 배부르게 하다입니다. 불리다. 다음에 불리다. 또는 부르게 하다. 이게 사동사입니다. 없는 것도 있다 하게 되면 없는 것도 있다 하면 안 믿어 새끼. 없는 것도 있다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음에 보게 되면은 개하가 있고 다음에 이 일이 주 사동적비사가 있습니다. 사동적비사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불리다. 배가 부르다 뜻입니다. 하는 것이죠. 하는 것으로 불리다입니다. 불리다의 사동사다. 그랬습니다. 주반으로 아이들의 주진배를 불릴 수는 없었다. 불리다. 기본적으로 불리다, 불리고, 불리니, 불리, 어간의 리얼. 가정사인 전성어미가 붙었습니다. 가정으로 쓰인 것이죠. 가정사인 전성어미. 끊임없이 가정사인 전성어미가 나오는 거죠. 무엇을 해도 나오네, 무엇을 해도 나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은 맞게 같다. 이렇게 맞습니다. 3번 맞게 같습니다. 다음 보게 되면은, 다음에 붙다, 이번에는 붙다 1입니다. 붙다 1, 다음 보게 되면은, 붙다 2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붙다 1, 2가 있습니다. 다음 보게 되면 물에 젖어서 부피가 되다. 띠를 부었다 이 말입니다. 띠는 물에 시체가 아닌 옷이 물에 팅팅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손도 팅팅 붓고 붓다. 그 붓다 뜻입니다. 그 붓다의 사동사 1번의 사동사였습니다. 그는 요즘 재산을 불리는 아닙니다. 그 부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붓다 2. 붓다 2는 뭐라면 분량이나 수요. 분량, 수요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위에 설명했습니까? 부피. 그런 요건을 말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라 예시. 라 예시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시 떠났습니다. 이건 돈이죠. 수량입니다. 다음 보기 재산이죠. 매주 콩을 풀었습니다. 이걸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또 바뀐 것이죠. 또 바꿔놓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쓸 수 있는 것이다. 붓다 2 상황을 나눴습니다. 느껴보기 바랍니다. 야, 공부 많이 했는데 종무에 안 치니 이거. 우리가 공부 많이 했잖아 지금. 그쵸? 시험 많이 했는데 몇 번이 맞춥니까? 40번이 맞춥니까? 한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7번. 억수로만 했죠. 장씨가 몇 개 했노 지금? 한 10개 넘게 했지? 7번. 페이지는 몇 페이지 나왔습니까? 몇 개 했습니까? 12개요. 그만만 했습니까? 이야, 뭐 한 개만 더 하죠. 알았습니다. 놀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8분이나 남았습니다. 짜증나게. 7번 하겠습니다. 보기 1. 오늘은 다음 써볼까 심심하니까. 보기 1에 기억부터 디귿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에 A, B, C에서 찾아가지고 짝지어라. 그렇게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짝짓는 거 좋아합니다. 남자나 문제나 여자나 뭐 짝짓는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짝지어야 됩니다. 짝 잘 붙이지만 또 갈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쓰고 또 짝지었는데도 또 불구하고 또 나무떡이 커 보인다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또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한 바람이 불고 바람이 들고 뭐 이랍니다. 그 다음에 음성언어에서 특정 소리를 지닌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단어 A와 B가 소리 표기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있군요. 기억, 소리가 또 뭐라 하냐면은 표기, 또 뭐냐 하면 의미 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소리와 표기는 이렇게, 소리와 표기는 같은데 의미가 다르다.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기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헷갈리기 좋을 만한데 이런 거 3개씩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구분 잘하는 뜻입니다. 단어 A와 B가 있는데 소리는 같지만 어머니는 그냥 표기, 의미 하는 것은 다르다. 뭐 요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는 것이다. 다음에 보게 되면 표기의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B가 세 번째는 단어가 다음에 A 중심 의미와 다음에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 이거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인다. 지금부터 예문 주겠습니다. 그 예문들이 얘기해서 끼 맞춰볼래? 경년띠가 어디에 속하냐? 그랬습니다. 요거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제 여기 요열하는 게 좀 낫죠? 그죠? 그냥 읽을 때보다 몇 분 남겼죠? 맞죠? 하는 것이 아쉽죠. 썰렁탕을 담배보다 시켜 먹어야 시켜. 썰렁탕을 시켜 먹는 거야. 어쨌든 주문해서 먹는 거냐, 그러면 시켜 먹는 거냐, 그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썰렁탕을 담배보다 시키다 보니까 뜨거워서 시켜 먹는 것인지 주문해서 먹는 것인지 이게 뭐가 소리, 그렇지 않습니까? 소리 같아요.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음에 어떻습니까? 시키는 건 이거고 시키는 이겁니다. 표기가 다릅니다. 표기 다르다 이겁니다. 이해되군요. 됐습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럼 답 나온다. 그럼 답이 어디 나왔습니까 벌써? 다음에 보게 되면 벌써 니은이니까 그다음에 B, 그다음에 기억이 뭐야 이거 왜 됩니까 이거? 3번 맞게 갔습니까 지금 제가? 맞게 했습니까? 다음 보게 되면 그 팀이 이 연패 이 연패는 말입니다. 연급을 줬다 하는 것도 있고 이 연패 가면서 두 번 따이겠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표기 같습니다. 표기 같다 표기 같다 요겁니다.
있습니다. 3번이군요. 그쵸? 다음 보게 되면 가슴이 이거 있잖아요. 이 가슴은요. 예, 마음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다 할 때 마음이 아프다. 진짜 가슴 아파가지고 칼 들다가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닌 마음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확장된 것이죠. 마음으로 확장된 겁니다. 마음으로 확장, 가스. 억수로 뭐 빡빡하게 새끼가 복잡한 것 같아가지고 뭐 어쩔까 싶었는데 그거는 써보면 그냥 검색을 건데 그죠? 헷갈리지만 않으면 답 나온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헷갈리죠. 또 하나 있는데 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진도 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